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성장 캠프에서 제품 관리를 맡게 된 SDIR 신미주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보통 VP 리더님들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아직 승급을 못해서가 아니라 네, 조금 빨리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스폰서님들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강의라서 제가 굉장히 많이 떨리고 진짜 심장이 밖으로 막 튀어나올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또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에너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도 혹시 사랑이 몇 킬로그램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85kg. 네, 사실 사랑은요, 무게도 없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요, 제 목소리를, 저의 이름을 막 불러주면서 가까이 따뜻한 목소리를 다가오는데,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다가와서 꼭 안기는 그 순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깊이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공간에 지금 있는 이 공기, 조명,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전자파들, 그리고 심지어 제 생각, 감정, 언어까지도 이 모든 것은 에너지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빡빡하게 잘 듣고 계시죠? 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을 지금 들고 계시는데요. 그 스마트폰에 인터넷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바로 이 와이파이, 전파, 전자파 이런 것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이런 에너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와이파이가 눈에 보이나요? 아니요. 보이지 않죠. 그렇다고 없는 건가요? 아니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자석인데요. 우리 대표님들이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연식 나오죠. 네, 국민학교 때 과학 시간에서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그런 과학 시간이실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아크릴판에요, 저렇게 자석을 올려놓고요. 그 주위에다가 철가루를 막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철가루 모양이 막 바뀌어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막 흐트러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예쁜 무늬를 만들면서 정리정돈이 되는 걸 볼 수가 우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도 그냥 혼돈성의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질서와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자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는요, 자기장이라는 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 필드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기장은 뭘 하는 거냐면 지구 전체를 감싸 안고 있고요.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볼게요. 자, 태양에는요,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바람 같은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걸 저희가 태양풍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강한 태양풍이요, 여러 개의 행성을 지나서 만약에 지구로 오게 되면은 사실 우리 지구상에는 생명체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에게는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서 지구를 보호해 주어서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로라 현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가 올 때
우산을 왜 쓰냐면 비가 오는 걸 저희를 막아주기 위해서요. 그것처럼 이 자기장도 지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자기장으로 둘러싸여 있듯이 우리 몸도 에너지장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각자 고유의 에너지장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웃고 울고 화내고요, 심장이 뛰고 이런 모든 숨을 쉬는 이런 순간마다요, 우리 몸 안에서 정기적인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기적인 신호가 모여서요, 몸 밖으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힐리 안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에너지장은요, 우리 몸을 감싸고 있고요,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율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장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쁘면요 밝아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속상하거나 아프기도 하면은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무거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장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걸 우리가 또 어떻게 힐리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분석앱을 쓰잖아요. 혹시 분석을 계속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해보고 그럼 계속 결과가 달라지죠. 네. 계속 똑같을 수도 있지만 계속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희 에너지장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결과가 달라질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과거에는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연구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요, 몸 전체를 보던 그 의학이 세포 하나하나를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분자단위, 그리고 원자보다 더 작은 에너지와 파동의 세계까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원자라는 게 뭐냐면요, 저희 몸과 나의 몸과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존재의 가장 작은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원자를요, 과학자들이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 에너지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즉, 눈에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이 모든 존재들이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이 원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자라는 입자가요, 이렇게 원자 핵을 계속 끊임없이 돌고 있어요. 이 도는 순간에 전기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힐리가요, 사람뿐 아니라 저희가 분석앱을 보면 동물, 식물, 그리고 건물, 심지어 노트북, 자동차까지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 원자 속에 전자라는 움직이고 있는 그것이 전기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두 각자의 고유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그게 곧 에너지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전기장과 자기장은 항상 함께 존재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전자가 전기장을 만든다고 했죠. 이 전기장이 생기면요, 자연스럽게 자기장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 전기장과 자기장의 조합,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봤을까요? 맥킬리. 맞아요. 힐리와 맥킬리예요. 힐리는요, 미세전류를 사용한 전자기 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기고요. 그리고 맥킬리는 자기장을 활용한 기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은 저희가 더 에너지장을 깊고 넓게 더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들이 밖에 나가서 저희 미팅 가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죠?
뭐 사야 돼요? 두 개 중에 뭐 사야 힐리가 돼요? 좋아요. 맥힐리가 좋아요. 이거 꼭 물어보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두 개 다 사요. 네. 힐리와 맥힐리를 같이 썼을 때 시너지 효과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전기장과 자기장은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장을 조화롭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조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실 오늘 이 시간은 과학 시간이 아니에요. 전 과학 선생님도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음악 전공, 피아노 전공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넣어보자 한 게 아니라 힐리랑 맥힐리를 사용하시면서 분명히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힐리랑 맥힐리를 쓰면은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과 가까이 이렇게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 밖으로 전기적 신호가 나와서 우리 몸 밖에 이렇게 에너지 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에너지 장이 가까이 있으면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겹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랑은 같이 있으면 되게 편안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막 노력을 하는데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에너지 상호작용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악수를 하는 그 순간이요. 그냥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이 에너지의 교환의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에너지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항상 내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내가 받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건 꼭 아는 사람끼리만 교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 있죠. 뭐 지하철, 버스, 기차, 비행기 그리고 여기 대표님들도 가까이 다 두고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낯선 사람과 같이 있을 때도 이 에너지가 교환이 돼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요. 보통 기분이 상쾌하고 가볍죠. 그런데요. 하루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요. 불평을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짜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슬픈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들을 막 던질 거예요. 이렇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감정과 말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에너지가 흐트러져 있고 기운이 없고 기운이 빠져 있는 거를 느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또 필요 없는 그런 에너지를 내가 집에 너무 많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은 피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힐리와 맥힐리로 내 에너지 장을요 다시 조화롭게 만들고 밸런스를 맞추고 진동을 주면서 나를 정화시켜주고 정돈 정리를 해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힐리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스캔하고요 우리한테 매일 적합한 그런 주파수를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힐링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에너제틱 하모니에 있는 간의 조화 프로그램을 틀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프로그램이 총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10초 간격으로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을 조금 스트레칭해주고 몸풀기를 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초 간격으로 짧은 주파수로 가볍게 내가 흐트러져 있는 그런 에너지장을요 빠르게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주파수가 좀 길어져요. 10초보다 조금 길어지면서 나의 뭐 스트레스라든가 에너지 막힘을 풀어주는 역할을 여기서 해주면서 본격적인 운동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3단계에서는요, 단련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 두 번째 단계에서요, 우리가 에너지장이 어느 정도 조화가 됐고 조율이 됐죠. 그 에너지장에 면역력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면역력이 넣어주는 게 되게 애매하죠. 애매모호한데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 주파수를 좀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마지막에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힐링은요, 그냥 단순히 주파수만 그냥 막 보내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단계별로 이렇게 똑똑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똑똑하지 않나요? 네.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네, 온리 원, 힐리 월드 아니면 없습니다. 네, 박수 안 나오네요. 네. 그리고요, 힐리가 특별한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IMF 프로그램이에요. 개별 미세 주파수라고 저희가 부르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골드 사이클의 순수라는 프로그램을 10명 정도 동시에 틀어요. 그러면 각자의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전달되는 주파수도 다 다르게 되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도대체 이 개별화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해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게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개별화는 어떻게 됐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힐링을 착용하는 프로그램을 틀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장 있죠. 우리 몸 밖으로 나오는 에너지장의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를 힐리가 잡아요. 그래서 그 신호를 잡고서 이 사람이 어떤 주파수가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얘가 분석을 하고 인식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피드백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스마트한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종현 수사관님이 이번에 만들어주신 브로셔에도 들어가 있죠. 이 표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요, 설명하는 또 하나의 다른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알려진 걸로는 12차원이라고 나눠져 있는데요. 이 차원이라는 게 우리 좀 특이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3차원인데 4차원인데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 말하는 그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차원은 단순히 공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감정,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층처럼 12층으로 나눠놓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정보 영역이라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힐리 사용하시면서 힐리가 특별하게 정보 영역이라는 거를 활용한 기기잖아요. 근데 그동안 정보 영역이라고 듣고만 있었지 도대체 저게 정보 영역이 뭘까라는 생각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대표님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그 파일들을 저장을 하죠, 컴퓨터에. 네. 이걸 만약에 감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내가 기쁜 일이 있었으면 행복 파일,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슬픈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장을 하게 돼요. 그렇게 저장을 하는데 요즘에는 어떻죠? 컴퓨터에만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라는 곳에 자동으로 백업을 시켜요. 저도 구글 클라우드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내 계정이 있고 내 로그인 정보가 있으면 내가 핸드폰으로 하든 밖에 있는 어떤 컴퓨터를 쓰든 내 로그인 정보만 갖고 있다면 어디서든지 내 정보를 끄집어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바로 정보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블루앱 사용하면서 사용자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출생지, 성별 이걸 집어넣죠. 그러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모든 의식이나 감정들은 몸에 저장이 되고 있지만요. 사람의 몸은요, 저장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정보 영역이라는 클라우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사실 있는 겁니다. 정보 영역이라는 클라우드에 우리의 모든 이런 상태, 감정 이런 게 모두 저장이 되고 우리가 그 계정을 열어서 블루 앱에서 원하는 정보를 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파수를 우리가 필요한 주파수를 얘가 분석을 똑똑한 시스템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힐리로 한 사람의 360도를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블루 앱인데요. 블루 앱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요, 여기를 보면은, 한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증상, 육체적인 에너지, 통증, 이런 방법만 보는 게 아니라요. 한 사람의 정신, 마음, 이런 전반적인 그 사람의 삶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블루 앱이에요. 그래서 저는 힐리가 라이프 파트너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힐리를 사용하면서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건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38초 7번, 27분 1번. 왜? 이게 뭐죠? 진동 보내는. 맞아요. 블루 앱에 공명 보낼 때 우리가 시간 이제 세팅해가지고 보내는 그 회사에서 준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처음에 딱 보고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똑똑한 회사가 왜 귀찮게 이렇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했어요. 아니 원래 그냥 뭐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38초로 1번 보내고 27분 한 번 보내면 되지.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람들 귀찮게. 근데 제가 이거를 깨닫는데 거의 한 2년이 걸린 것 같아요. 2년이 걸려서 알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블루의 공명 시간에 들어가 보면 되게 짧은 거는 1m초 초예요. 1ml 초라고 하거든요. 이게 초보다 더 짧은 거예요. 그리고 긴 거는 9시간까지 있어요. 그리고 수동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24시간까지도 저희가 설정을 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38초라는 게 왜 나왔냐? 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짧은 초, 예를 들어서 1ml 초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초에 굉장히 크고 강한 에너지가 한 번에 푹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걸 받으면서 너무 크고 세기 때문에 두통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반대로 9시간짜리는요, 굉장히 잔잔한 에너지가 나한테 9시간 동안 계속 진동을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8초는 남녀노소가 저희가 어린아이들도 사용하고 노인들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가 평균적으로 노멀하게 사용할 수 있는 38초거든요. 대신 강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급성에서 쓰죠. 그래서 38초 강한 에너지를 7번 보내고요. 그리고 27분짜리를 어떤 개념이냐면 홀드크림 아세요? 홀드크림. 네, 영양을 딱 마무리해주는 그런 영양크림 있죠. 그걸로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을 한번 해주는 거를 이렇게 38초 7번, 27분 한 번 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사실 이 공명이라는 거를 제가 정말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공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힐링을 뭘 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상태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상태를요. 똑같이 나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동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공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계속 공명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상태 혹은 필요한 상태로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블루 앱을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좋고 짧은 게 좋고 뭐 긴 게 좋고가 아니라요. 제가 만약에 신동란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요 힐리를 10개 사는 거예요.
10개를 사서 하나는 핑크의 블루, 하나는 블루앱의 리조너스 힐리, 하나는 리조너스 맥큐리,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는 아우라, 하나는 코칭. 이걸요 24시간만 나한테 다 돌려요. 그럼 좋지 않을까요? 좋아요. 같은 공명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저희는 시공사 스포님이 아니잖아요. 네. 저희는 보통 분들이 다 힐리를 한 개에서 2개 정도 사요. 근데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도 한 개, 2개 갖고도 24시간 막 풀로 돌려요. 바쁘고 막 핸드폰도 몇 개씩 막 갖고 다닐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범한 사람들이 저희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좋다고 해서 24시간짜리 나 혼자만 써. 우리 애들은 못 써. 이러면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38초 7번, 20초 1번이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요, 이 힐리를 만날 때쯤에 9년 동안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었어요. 이 약이요, 굉장히 세고요, 되게 독해요. 그래서 비몽사몽으로 항상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공황장애에 걸리고 병원에 다니면요, 공황장애를 고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9년 동안 결과적으로 약만 먹은 거죠. 이거는 병원에 가서 약만 먹고 진짜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 공황장애 약이 끊고 싶어서 세상에 진짜 막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다 알아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힐리를 만나게 됐는데요. 힐리를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안 믿었죠.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갖고 어떻게 내 공황장애를 고치겠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저는 미국에서 그 미세전류를 통해서 공황장애가 좋아질 수 있다는 논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실제로 힐리를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읽어보고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보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뭐 찌릿찌릿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하지만 그래도 한번 꾸준하게 써보자 해서 계속 꾸준하게 썼고 조금 쓰다 보니까 제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고요. 조금 그 전에는 제가 흐트러지고 막 무너졌을 상황인데 그런 것들도 좀 좋아지는 걸 막 느끼면서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 약을 조금씩 줄여갔어요. 그러고서 제가 작년 이제 6월 20일 날도 마지막으로 병원을 갔고 그 이후로 약을 단 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저희 독일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독일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공황장애라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고 제 몸에 항상 어딘가에 숨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행을 어찌됐건 10시간이 넘게 비행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뭐 스케줄이 저희는 독일에 가기 전에 스파머님들과 함께 헝가리를 또 갔다가 갔었는데 굉장히 빡센 그런 스케줄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공황장애 약을 들고 갔었어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해외에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약을 들고 갔지만 저희가 9일을 다녀왔거든요. 9일 동안 단 하나의 알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 모든 거를 힐리가 다 해준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힐리는요, 제 안을, 저를 제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줬다는 그런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힐리는요, 단순히 사람들한테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증상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런 기기가 아니에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읽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회복력을 끌어내주는 그런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 제가 또 VP로 꼭 승급을 해서 이 자리에